오빠, 나 월세 언제 해줘? 나 돈 빨리 보내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어이없는 대화 100% 실제 사연입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중에서도 남자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돈과 헌신을 원해서 만나는 유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실제 당사자를 직접 모셨고 인터뷰와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여자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왜 평범한 남자들이 이런 관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스킨십은 고작 뽀뽀 한 번이 전부였음에도 수천만 원을 썼고 헤어진 뒤에도 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 남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많은 남성들이 내가 더 잘해주고 더 베풀면 언젠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그 진심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이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남자분이 여자한테 미안해, 돌아와주면 좋겠어 라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굽히면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월세는 언제쯤 되냐고 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금요일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차단했냐? 차단한 적 없다. 그러면서 다시 땡땡이가 내 곁에 있다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라고 이렇게 남자분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번호가 앞으로 바뀌냐는 식으로, 번호 뭐냐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자가 나중에 돈 빨리 해줘, 용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일단 10만 원을 보냈다, 써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여자의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관계는 사실상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요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레인코치 그리고 당사자이신 게스트님까지 총 3사람이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랑을 해봤고 사랑을 하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오래 했다시피 이성관계 분야에서 해봤는데 제가 여태껏 봤던 사례 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대로 그냥 전화상담 한번 해드리고 끝내버리면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기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유튜브 촬영 제안을 했고요. 우리 레인 코치님도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이나 제가 우리 회원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먼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물어봐도 되고요. 회원님 혹시 네. 이 여자분을 여자친구라고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 여자와의 관계가 2년 반이 됐는데 1년 반 정도까지는 연인 관계의 느낌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년 정도는 약간 이용당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1년 반까지는 그래도 연인이었다고 느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먼저 궁금해요. 조금 생각이 많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하고 태도는 완전 반대였고요. 이 친구가 먼저 저한테 먼저 데이트하자거나 뭔가 같이 어딜 가자거나 혹은 전화를 먼저 하자거나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았고, 그런 애정 표현들도 많았고요. 스킨십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같이 같은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뭔가 추억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멀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헤어지고 다시 재회를 했지만 결국 한 6개월 가량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이용당했다, 뭔가 그냥 돈만 바란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었고 6개월 가량은 진짜 그냥 뭐 해줘 이런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스킨십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에 저번에 상담했을 때는 연애 초반 때도 깊은 스킨십을 했다거나 여자분한테 사랑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10대 0이고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여자가 일반 연인으로서 그런 카톡 내용이 아니던데, 카톡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 1년 반 가량은 물론 제가 돈을 다 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말하는 연락도 그렇지만 만나서 말하는 표현들, 그런 이제 터치들, 이런 것들, 스킨십 이런 부분들, 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오히려 먼저 손잡고 어딜 같이 가려고 했었고, 어딜 자꾸 팔짱 끼고 그렇게 어디 가서도 좀 다정한 연인처럼 보일 수 있게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많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뭘 해주면 고맙다, 좀 힘이 난다, 이런 없어서 너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했고요. 그냥 좀 스스로 저한테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 아.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 너무 힘이 난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오빠 때문에 뭔가 힘이 나고 더 내가 좀 버틴다라는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뭔가 손잡는 거나 팔짱 끼는 것들, 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또 대화하면서도 그런 연인들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얘기도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 1년 반은 솔직히 말해서 카톡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고. 아,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년 반 정도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을 100대 0 비율로 혼자 다 쓰긴 하셨지만 그래도 여자분께서 말이라도 오빠가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선물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라도 했고 가벼운 손을 잡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진행이 되었다. 그런 것 같은데 신뢰가 안 된다면 최대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뽀뽀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가 뽀뽀까지였다. 네, 네, 그렇군요.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잘 만나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 부딪히고 하면서 소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런 건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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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맞춰가고 장기간 오래 연애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만들어서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관계나 보다는 같은 데이트하면서 뭔가 더 많은 것들, 많은 시간들 같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준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사소한 걸수 아니라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지금 이 여자분과 알고 지낸 지가 2년 반이고 회원님께서 느끼시기로는 두 분이 헤어졌다가 재회를 하긴 했지만 표면적으로 재회였을 뿐이지 그 재회를 했을 시점인 올해부터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회원님이 느끼시기에는 그 전까지 싸우지 않고 트러블 나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연인 관계로서 느껴질 만큼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헤어졌는데 그것도 약간 바람 핀 거라서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죠. 헤어지고 다시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면서 도와주고 만나게 된 거지만 근데 실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게스트님께서 객관화가 안 되셨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초반 연애 관계에 있어서 카톡이 굉장히 좀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 이게 연애 초반에 게스트님이 보냈던 카톡인데 좋아해줬던 사람이고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맞추려고 많이 노력 중이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고 계시고 땡땡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줄 수 있는 선에서 한 개씩 사줄게.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회 주면 좋겠어. 더 이상 잡을 이유도 없고 잡으면 안 되는 거 알아서. 그리고 땡땡이도 말했듯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나중에 화나게 해서 미안해. 땡땡이가 나한테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마지막에 부담 줘서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자가 답장 온 게 뭐냐? 배민 보내줘. 그 주얼리샵이랑 전화했어? 빨리 진짜 이래놓고 뭐 다시 만나죠. 웃기시네 진짜 라고. 진짜 제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자가 그러니까 주얼리샵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어떤 액세서리를 주문을 해주시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발 빼서 상품 다 취소시켜놓고 이랬으면서 사람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회원님이 취소 안 했고 중지 요청만 했다. 그래서 여자가 역으로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죠. 진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잘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실 거고 하니까 판단에 맡기겠고요. 작년 10월쯤 해서 그 여자분께서 바람을 펴서 그걸 기점으로 헤어지시게 된 건데 여자분이 다시 연락을 해서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았다는 건가요? 네, 근데 9월, 10월 때부터 뭔가 다른 남자랑 뭔가 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랑 헤어졌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월 말쯤 연락이 와서 2월 초쯤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례지만 어떤 식으로 헤어졌나요? 통보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가 바람 피고 지가 찬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보니까 그게 맞는 것더라고요. 정황과 이런 것들을 뒤늦게 판단해 보시니까 네, 그런 것 같더라. 네. 알겠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분 쪽에서 재회 요청을 했네요. 네. 그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요? 오빠가 특별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 도와주면 다시 만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면 다시 만나겠다고? 네. 금전적으로? 네.
회원님, 네. 그 당시에 회원님이 어쨌든 헤어졌잖아요. 네, 회원님의 감정 상태는 아주 힘든 상태였죠. 네, 뭐라도 갖다 바칠 수 있으니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겠네요. 그쵸. 그러던 와중에 그 여자가 연락이 와서 이런 걸 도와주면 내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하니까 회원님은 그걸 잡은 거고. 바로는 아니었는데 네.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좀 마음의 회복이 되고 진정이 되기 시작할 때쯤 거의 끝물? 얘 안 봐도 되겠다 할 때쯤 연락이 온 거거든요.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셨군요. 오케이. 어쨌건 저쨌건 제가 코칭하는 방향은 서로 간의 데이트 비용을 너무 남자가 100대 0으로 쓴다거나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준다거나 이런 거를 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남자들이 가끔 일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 이후에 그런 명분으로 연락이 와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다시 만나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자는 고맙다든지 이런 말을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했던 건가요? 처음부터요. 그러면 제외하는 시점의 시작부터라는 건가요? 네, 거의 그때부터 뭔가 당연시하게 하는 표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빨대 꽂아서 빨아먹을 생각으로 다시 연락한 것 같은데 이미 이 남자에게는 마음이 없고 딴 남자한테 눈이 가서 딴 남자 만나고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니 속된 말로 얘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다 해주는 애니까 하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거겠죠.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게스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유가 추측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추측되는 건 없고요. 같이 있으면 뭔가 안정감 들고 편해라는 생각이 들 사람 만나는 거는 오빠밖에 없다고라고 그런 식으로 말은 하더라고.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개인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뭔가 바란 게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차피 이 남자 연락해서 내가 만나고 있어도 그냥 마냥 플러스겠다.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막대해도 나한테는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께서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얼마 전까지도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 아직까지도 지원을 더 해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왜 내 자신이 그걸 끊지 않고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초반에 끊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냥 간단한 것들 정도는 해주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했고요. 이것도 추측성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상처받는 거는 저한테 돈을 받아가고 4월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친구가 아니라 남자였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저도 그걸 보고 얘가 남자랑 같구나 하면서 따지고 화냈었는데 아니라고만 할 뿐 정작에 본인이 왜 아닌지도 설명도 못하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는데 니 때문에 너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왜 설명해야 되는데 라는 말도 하고 그냥 만만하기보다는 느껴서 그 이후부터는 정도 떨어지고 몸 멀어져서 기본적인 거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사주는 정도만 하고 그 이상 안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봐서도 되겠다 싶어서 조금 낯선 것 뿐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 싸운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나누신 대화 내용도 들어봤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님께서 너무 좋게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는 게 지금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랑함이 남아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데 딱 그냥 우리가 계산적으로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을 교류를 하면서 지원해주신 금액이 그때 4, 5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보내주시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지원해준다든지 10만원, 20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보내주신다든지 옷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회원님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회원님이 재벌은 아니시니까 그쵸. 또래 평균보다는 많이 번다고 2, 30만 원 더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대기업보다 못 벌지만 중소기업보다 잘 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객관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남녀 관계라는 게. 그쵸. 회원님, 헤어지기 전에 두 분이 연인관계 느낌이 난다고 했을 때 여자가 둘이 사귀는 티를 냈나요? 뭐 여기저기 친구를 보여준다거나. 남자친구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손만 반지 찍어서 같이 커플링 찍어서 반지에서 이렇게 손 찍어서 올리거나 이런 거 정도였지 얼굴을 비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티는 냈지만 같이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랑 같이 제 손이 들어가는 사진 올리긴 했지만 저인지는 모르는 거죠. 개개인 성향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여자들이 자기 남친 진짜 좋으면 여기저기 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 많이 걸고 하거든요. 네네네. 친구들이나 지인들
여자를 같이 만나서 놀거나 보여주거나 소개시켜주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 건 없고요. 듣기로는 주변 친한 친구들 5-6명들은 저를 알고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고 본 적은 없고. 다른 관계와의 접점이 생긴 게 없는 거네요. 회원님, 그 여자한테 미쳤잖아요. 그땐 그랬죠. 예, 지금은 그나마 현실을 좀 직시하신 것 같고, 그 당시에 회원님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는 있으신 걸로 아는데 왜 유독 그 여자한테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어서 괜찮다 싶은 생각? 저는 제가 좋아해도 대화하면서 뭔가 깨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진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좀 마음 빈다, 떨어진다, 약간 정 떨어진다 이런 느낌 말도 많았어요. 근데 티를 안 냈지. 근데 이 친구한테는 조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에 안 맞게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게. 그러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진짜 뭔가 색다르다? 여태까지 만난 사람이랑 다르다? 느낌도 많이 받았고 제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 라고 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고백을 받고 제가 좋아해서 고백해서 만난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괜찮구나 싶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더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회원님 혹시 그 여자 외모가 객관적으로 어떤가요? 중상은 되는 것 같아요. 중상은 된다. 알겠습니다. 카톡 내용만 보면 희대의 악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초반에도 회원님을 막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회원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번에 상담 받으시고 나서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이제 이 여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셨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느낀 부분도 있단 말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 다시 보고 싶고 그 여자한테 연락을 시도하시려고 하실 거고, 최근에도 여자가 답도 없는데 연락을 계속 하고 계셨고, 또 여자는 연락을 다 무시하다가 오빠 돈 더 보내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회원님이 너무 착하신 건지, 어쨌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인도 생각하셨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4명한테나 상담을 받으셨다는데, 보통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사들이 격노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회원님을 상담해줬던 분들이 격노를 했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 찍자고 한 게 처음이에요. 상담사들 격노한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미친년이다. 그딴 걔랑 만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제가 좀 고집피다고 느끼시니까 더 말할 거 없을 것 같고 본인 판단하시니까 왈구왈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원님의 이 상담 내용을 대표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카톡 내용을 같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회원님이 너무 여자한테 심하게 매달리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남자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잘못한 게 여자가 더 많은데 회원님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하고 비굴한 모습. 근데 여자는 계속 연락을 씹다가 본인이 돈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엄청 답답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회원님께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이 그려지시나요? 조만간 날짜 잡고 한번 얘기하기로 했고요. 진지하게 좀 길게. 아니 근데 이야기를 이때까지 많이 하셨고 수없이 하셨는데 또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친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인지 전 들은 게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회원님, 제가 대신 그 여자의 입장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원님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님이 그 여자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소통을 해보고 어떤 생각인지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는 회원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회원님을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아 하고요. 애초에 회원님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안 보기 때문에 회원님이 느끼기에 그 여자와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코치님이 부드럽게 말을 해줬는데,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우리 게스트님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진심을 진짜 듣고 싶다, 이야기 정리를 해보고 싶다 라고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악마랑 자꾸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나 저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여자가 혼전순결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회원님이랑 성관계도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그 여자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문제예요.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 다니는 웬만한 여자애들도 다 해요.
만나서 얘기한다고 한들 뭐 소통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소통이 안 될 걸 아는데 그러면 더 깔끔하게 좀 오락가락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 다시는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감정이나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드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싶어서 그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회원님을 몇 번이고 정리했고 그 여자가 취하는 스탠스가 회원님은 그 여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솔직히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남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상대에게 굳이 내 진심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 여자는 더더욱 내 진심이나 내 감정을 숨기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자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회원님한테 취하는 모든 스탠스는 이미 회원님과 어떠한 것도 어떠한 미래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회원님이 계속 카톡 보내고 여자가 경제적으로 도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 주고 그러면서 나랑 이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여자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이건 회원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인데 99%의 합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0.00001%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근데 그 0.00001% 앞에서 많은 시도를 끝없이 하고 계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이 진짜 못된 게 제대로 사귀거나 이럴 게 아니면 더 이상 금전적 요구를 그만하든지, 뻔히 상대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를 본인도 알 텐데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마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님은 끝없는 희망을 쫓고 계신 거죠. 감정적으로 제 마음이 오락가락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거든요. 이 상대방 친구가 애매하게 만났을 때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해요. 뭔가 남자친구인 듯 아닌 듯 약간 이런 취하다 보니까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회원님의 오해예요. 너무나도 이거는 여자 쪽에서 선을 이미 많이 넘고 있는데 그거를 애매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말 한마디 같은 거 있어요. 그 한마디 자체가 마음이 움직였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회원님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큰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회피하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말이 맞아요. 현실 부정과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참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긴 해요. 회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이성적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적인 게 아니라 아직 그 여자를 못 벗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저희가 너무 속상하고, 저도 과거에 누군가한테 푹 빠졌을 때 그 마음을 아니까는 참 유감인데, 제가 영상을 찍자고 한 것도 이것도 있어요. 계속 상담을 해드려도 반복되는 말이고 그때뿐이더라고요. 뭔가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딱 남아야 회원님한테는 특별함이자 계기이자 이걸 보면서 이 영상까지 찍었는데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희망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코치님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성관계를 고민하고 정말 많은 사례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바꿔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말을 정말 잘 따라주셔서 저희가 회원님이 변화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드릴 자신이 있고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건 뭐냐, 변화를 하려면 이게 문제라고 인정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는 이게 100점 만점에 99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은 회피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오락가락해요. 지금도 마주보고 싶지 않은 느낌?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회피하고 있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초반부터 100대 0의 데이트 비용 관계였고, 사귀면서 중간에 바람 피우고 혼전순결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랑은 밤을 보낸 정황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환승이별을 했다가 완전 종처럼 부리고 있는, 돈줄처럼 에이팅 기계처럼 부리고 있는 그런 악마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없이 부서지고 부서졌는데, 회원님께서 끝없이 자신을 더 내던지려고 하시는 게 너무 저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해드리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수없는 이벤트와 계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이 영상을 다음에 언젠가는 인정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코치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회원님, 제가 아까 그 여자 외모가 어느 정도라고 느끼냐 했을 때, 물론 회원님 주관일 수 있지만 중상은 된다고 느끼셨잖아요. 그 여자가 외모적으로 중상타 친다. 그럼 이건 여성성이거든요? 네. 여자가 예쁜 것 자체가 여성성이 높은 거예요. 네. 매력적이고 예쁘고 연애시장 가치가 높은 여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여성성에 부합하는 만큼 남자의 남성성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죠. 성격적으로나 외적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든지 체격적인 모습에서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여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남자다운 모습이라던가 강단 있는 모습, 자신의 줏대 있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로서의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여자를 잘 꼬신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실제로 제 유혹 전략이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쨌든 여자가 떠났잖아요. 회원님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인 이유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회원님은 사실 남성성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남자가 가져야 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남자로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는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좀 너무 찌질하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여성성도 있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신감, 자존감 그런 거 다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 것도 회복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저렇게 해야 좀 멋있어 보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코치님, 회원님께 도움될 말들 정리된 거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고 나면 또 드릴 말씀이 많고요. 우리 회원님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어떤 심정인지 중간에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직도 비겁하게 자꾸 숨으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가 이미 회원님에게 보여준 모습은 회원님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로도 느끼지 못하거니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네. 근데도 회원님이 지금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들이 카톡에서 이미 다 느껴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톡이 너무 찌질해요. 이렇게 찌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찌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부터 답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코치님 말하신 거에서 제가 보충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여자를 리드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강인한 동물인 게 매력인 건데, 저렇게 카톡을 보내고 아부하고 구걸하듯이 말을 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어떻게 여자로부터 매력적일 수가 있나. 지금 진심과 희생, 쑥으려 들어가서 여자한테 말하는 저런 카톡을 멈추는 게 훨씬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회원님, 그리고 방금 대표님도 진심 희생 이런 거 언급해 주셨는데, 당연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여자고 정말 좋은 여자고 그런 여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진심, 어느 정도의 희생, 남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회원님,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여자한테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 때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이지, 회원님의 지금 연애 전략은 일단 무조건적인 진심과 희생이잖아요. 남자로서의 매력이 일단 있고 봐야 되는 거예요. 회원님 혹시 운동하시나요? 운동? 사회인 야구도 많이 했었고요. 축구도 자주 하고 농구도 자주 했었고 태권도, 검도, 합기도, 태견까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원님의 이 뭔가 사진을 봤을 때는 남성성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이 친구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좀 그런 것들이 모습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과격하다, 남자답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좀 그런 모습들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남자답다는 얘기를? 과격하다나 터프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친구 만나면서부터 뭔가 좀 자존심도 좀 떨어지면서 운동도 안 하면서 뭔가 소심해지고 찌질했다고 해야 그런 것도 많아지고 제 모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고 가치 높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도 다시 어깨뽕 올라가거든요. 근데 회원님은 이 여자와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바쁘다 보니까 매장에 하루 종일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어졌고, 싸우고 틀어지면서도 위축된 모습 많이 생겼었던 거야. 희생하고 진심을 다하고 오히려 여성성이 강하고 그렇게 하는 연애 전략들이 초반에 여자들이 나에게 되게 잘해주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열릴 수는 있어도, 이런 것들이 사실 여자들을 오래 붙잡아둘 수 없는 요소거든요. 네. 결국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건강하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회원님이 그거랑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봤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그게 맞는 말이세요. 처음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좀 제대로 좀 오래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욕심이나 마음이 더 강했고, 이 친구를 맞춰주려고, 이 친구한테 맞추려고 뭔가 다 막 바꾸려고 했었고, 점점 뭔가 다른 모습이 됐고, 위축되고, 이때가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더 맞추려고 하고, 그런 게 좀 더 강해졌어. 지금은 오히려 진짜 키 약하고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남자들이 자기에게 구애해야 하는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지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은 미치는 거 알고, 저도 그랬고 그런 실수를 해요. 이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원래 떠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되고, 떠나지 않도록 내가 멋진 모습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진심으로 얘한테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런 것보다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성이 강한 남자라던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랬을 때 여자가 회원님을 떠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야만 다음 여자들도 회원님을 좋아하겠죠. 저는 이 상황을 우선 굉장한 여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재벌도 아닌데 여자가 매주 돈을 요구하고 선물을 틈틈이 요구하고 이런 상황인 거고 100번 양보해서 연애 초에 회원님이 느끼시기에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 때야 그랬다고 치지만 본인이 바람피고 그렇게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부터 해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여자는 굉장히 못된 악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게스트님, 회원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 꺾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 은연중에 회원님 말 속에는 자꾸 여자랑 잘 돼보려는 전략을 짜보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1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 여자랑 잘 됐다고 쳐도 그 뒤로 계속 좋은 일이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만 해준 적도 많은데,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말을 해야 결국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원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예요, 투자. 회원님, 그때 혹시 4가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기억합니다. 돈, 네. 감정, 육체, 시간입니다. 맞죠? 여자한테 돈을 투자했다 이거죠. 그것도 일방적으로 100대 0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감정. 회원님은 그녀의 소소한 표현에도 감사해야 하고 확대 해석해서 느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연락이라도 안 되거나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그리고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엄청난 감정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이 수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회원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녀와 헤어졌는데 차로, 기억나시나요? 퇴근하는 거. 네, 출퇴근해 주셨잖아요. 며칠 동안 그때 하셨죠. 회원님이 너무나도 끝까지도 헤어지고 나서도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4가지 투자, 돈 투자, 감정 투자, 육체 투자, 시간 투자를 그녀에게 하고 있다. 그녀는 회원님한테 금전 쓰는 거 없고, 감정 쓰는 거 없고, 시간 쓰는 거 없고, 육체 쓰는 거 없고, 즉 스킨십도 안 하고, 투자 균형이 이건 어긋난 거예요. 우리 회원님이 여자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회원님이 일방적인 슈퍼 팬클럽 회장님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보일 정도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슈퍼 팬클럽 회장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박으심으로써 진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다시 만나면서 진짜 일방적이었고 나 혼자만 좋아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아까 코치님이 말해줬던 게 진심과 희생보다는 멋져지는 게 필요하고 남성성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남자분 입장에서는 멋지다, 남성성 이런 말들을 잘 모르시고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4-5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첫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님의 이미지와 청각권, 즉 첫 느낌, 외모, 그리고 목소리, 감각적인 부분들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첫 느낌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회원님이 프로필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개선이 필요해요. 운동에서 더 몸도 키우셔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옷 입는 방식도 회원님한테 좀 더 어울리고 체격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목소리도 지금 연습을 더 하셔서 사내답게 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회원님이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소개팅 어플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시도를 해봐라. 처음에는 힘들 건데 회원님이 이때까지 소개팅 어플이나 소개로만 여자를 만나려 해왔던 방식 말고 내가 못하는 걸 연습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자급 정도의 외모나 그것보다 살짝 이하의 정도 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원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취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 여자 이상의 급의 여자는 세상에 널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원님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여자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력인 건데, 근데 회원님은 이런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원님한테는 그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여자한테 집착하는 거긴 해요. 맞죠. 얘 아니면 안 돼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여자들을 내 맘대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 아니어도 다른 여자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드보이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셋째는 회원님이 여자와 소통하고 데이트하고 여자를 다룰 줄을 몰라요.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소통하는 모든 과정. 회원님이 지금 너무 여자를 다룰 줄 모르고 여자의 심리가 뭐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남녀관계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가 그거를 활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회원님이 알아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원님이 가지고 계신 결함이 목소리가 남자답지 못하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객관화하셔서 목소리 연습을 하신다든지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경험과 여자 심리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회원님이 지금 혼자서 이거를 이겨내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고요. 조력자라든지 외부적인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솔직하게 옆에서 꾸준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게 언제라도 꺼내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그런 비슷한 목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든 것도 있으니까 지금 회원님 머릿속에 당장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나중에는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회원님이 주변에 지금 그 여자와의 관련된 부분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회원님의 상처가 이대로 썩어 들어가면 골마 터지고 심각해질 겁니다. 정말 회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특히나 멘탈, 마인드, 관점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해요. 저희가 아까 회원님이 미쳐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가 어떻게 회원님이 희망을 가지고 그 여자의 진심을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회원님 관점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회원님이 진짜 이거는 회원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제 말을 따라주시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이 여자한테 희망 다 버리고 단절해라. 이 사람과의 모든 걸 끊어라. 그러면 회원님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악마와 계속 교감을 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거든요. 95%만큼 정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회원님 스스로 느끼고 성찰하시면서 진짜 이제는 유튜브까지 찍었는데 여자가 진짜 나빠요. 우리 코치님이랑 사적으로 대화할 때 진짜 많이 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어요. 회원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 들어서 진짜 마음도 많이 아픈데, 그리고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회원님 저한테 그때 사전에 알려주셨듯이 사업 비전도 있으시고 돈을 많이 벌 계획이시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싶어 하고 책임감 같은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회원님 너무 멋진 사람인데 이 여자 문제만 해결되면 승승장구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기 뒤에 진짜 기회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 여자 덕분에 회원님이 앞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회원님이 가지고 계신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잘 적용해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좋은 남자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꼭 명심하셔서 회원님 그 여자한테 집중 이제 그만하고 나의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출연하신 게스트님 말고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객관화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스트님이 출연해 주셨고 사실 저 게스트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여자한테 크게 올인하고 집착하고 가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적당히 잘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 좋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과투자를 하지 마라. 그 말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만한 호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세상에 착한 여자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여자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남자, 싫은 남자를 만났을 때는 사람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이용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이성관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자한테 푹 빠지면 사리분별 없이 미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리를 위한 마지막 대화라는 치명적인 실수. 남자분이 계속 이 여자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냐고 하시죠. 실제로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여자랑 당장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여자랑 대화해보겠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착각 잘 구분해야 돼요. 사실 정리라는 건 본인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과정으로 인해서 더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설령 상대가 악마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며 매달리는 그 대화 자체가 여자 쪽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호감도를 더 떨어뜨립니다. 결국 혹시나 남아있는 조금의 재회 확률까지 차단해버리는 짓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투자처를 나로 옮겨라. 오늘 게스트님의 심리는 결국 여자한테 돈 쓰고 희생하면서 사랑이라는 보상을 받으려는 건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어림도 없는 겁니다. 남자분들 제발 아부성 투자로 여자 마음 살 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 돈을 차라리 자신의 이성관계 발전에 투자하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연애도 기술입니다. 정말 평범한 남자분들이나 연애 초보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 게 저희 유튜브만 봐도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 자기만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익숙한 대로 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운전으로 예를 들면 운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교통법규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채로 연비도 너무 안 좋고 고장까지 난 차를 타고 엉뚱한 길로 풀악셀을 밟아가며 기름값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달리는데 이대로 가면 목적지 도착은커녕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 방향 잡아드리는 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시는 게 못해도 2배에서 10배는 여러분이 남녀관계에서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화면에 뜨고 있는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애 기술을 익히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팬님. 혹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저도 연락 드리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